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3월 18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식중독 사망 의심 요인으로 네. 한국의 팽이버섯이 언급되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식중독이 섭취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팽이버섯 꼭 익혀서 먹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샐러드처럼 생으로 먹어서 아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많이 알리셔야 되고요. 익혀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알고 계신 것들인데 가지, 감자, 시금치, 은행도 익혀 먹어야 네. 되고 또 팥도 꼭 익혀 드셔야 되고 버섯도 종류에 따라서는 익혀 드셔야 되는 버섯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또 음식에 따라 잘 익혀 먹기만 해도 독성 성분도 사라지고 그럼요. 식중독의 위험도 없다고 하니까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잘 기억해 두시고 섭취 방법도 잘 지켜주시면 네. 좋겠네요. 가끔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앙돼요 이게 네. 정답입니다. 네. 팁 하나 드리면 음식 보관하실 때 익혀서 드셔야 되는 것과 날로 드셔도 되는 것을 나누어서 보관을 하시면 네. 나중에 드실 때 편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생활의 팁이었습니다. 자, 오늘 날씨 상황 궁금한데요. 날씨 함께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뭐 안개는 많이 꼈지만 따뜻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이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전이 4.4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초겨울과 완연한 봄을 오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더불어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방문화 연무로 남아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켜 있는데요. 어제 유입된 미세먼지 때문에 오전까지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이지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19도, 아산 18도, 대전과 세종 19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반짝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날씨 속에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따뜻한 봄. 이제 패션 관심이 많은데 네. 청청 패션 아세요? 알죠, 그럼. 젊지 않아요. 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군요. 네. 이 청청 패션이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위아래를 일명 깔맞춤이라는 표현을 전 쓸게요. 예. 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입었던 대유행을 했던 스타일인데 네. 이게 어느 순간에 촌스러움의 대명사로 또 갔다가 네. 야, 이게 노래 하나 할까요? 다시 돌고. 돌고. 네. 그 노래도 하시는군요. 네. 유행은 돈다고 다시 유행을 한대요. 청청 패션. 맞습니다. 이 청청 패션뿐만 아니라 또 어깨를 과감하게 부각시키는 뽕! 어깨뽕. 네. 아. 어깨뽕 스타일도 다시 유행을 하고요. 네. 일명 나팔바지라고 부르는 부츠컷 스타일도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네요. 유행하는 거 많은데요. 또 있어요. 할머니 치마. 그 주름 치마. 그러니까 이게 네. 저 아코디언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아코디언 주름 치마라고 했던 그 치마도 유행하고요. 이 군인들 패션이잖아요. 네. 밀리터리 룩. 그것도 지금 유행을 하고 네. 야, 이게 좀 많은 유행들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봄 하면 또 패션의 시작. 네. 그러다 보니까 색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올 봄엔 샤벗. 셔벗. 네, 셔벗. 그러니까 상큼한 색상이 유행을 할 거라 그러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색상의 옷도 구매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유치원부터 초중고 이런 개학이 4월로 연기가 되고 아유. 또 요즘은 이 봄나들이 이런 외출을 좀 자제하자는 네.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쉽게 봄을 만끽할 수는 없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패션 트렌드 제안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도 트렌디한 봄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사연 주제를 유행을 선도한다. 나의 봄 패션. 못 나가면 집에서 찍으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코로나19를 좀 빼고요. 네. 예, 이 봄에 좀 난 이렇게 입고 나갔으면 좋겠고 난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하는 봄 패션 아이템을 좀 저희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네,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첫 코너입니다.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네, 궁금증 해결사 이수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사투리를 해도 좀 잘 안 어울려. 제 입에는 안 맞네. 궁금한 거 이슈. 그렇지. 궁금한 거 이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패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의상이 그냥 봄봄봄봄 하는데 뭔 컨셉이래요? 느껴지시죠? 예. 저도 봄 빛깔을 좀 담아봤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꽃 소식이 들리는 요즘이지만 마음껏 누비고 다니기 힘든 요즘이죠. 해서 이 봄꽃 빛깔을 이렇게 와. 옷에 담고 보니까 네. 기분만큼 한결 가벼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뭐 집 아파트 단지만 봐도 목련송기도 참 예쁘고요. 매화도 눈을 간지럽게 만드는 요즘이네요. 네. 뭐가 꽃인지, 네, 옷이 꽃인지 얼굴이 꽃인지 잘. 저는 오늘 두 꽃을 만났으니까. 네. 훌륭하신데요. 이렇게 옷도 화사하게 입는 게 중요하지만 또 봄맞이 준비할 것들이 또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네. 이 사소하게 넘기기 쉽지만 이 봄철에 꼭 필요한 차량 관리법들 화면 안에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면 사람도 그렇듯 자동차도 적응이 필요하다는데 봄철 차량 관리 방법 똑주부와 함께 알아볼까요? 저 안전벨트도 맸고 준비는 다 됐는데 아우 이렇게 만달 탄 차인데도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어. 아우 세차 좀 해야겠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게 정비를 한 게 얼마나 됐더라. 눈도 내리고 기온도 내려가고 날씨에 따라 도로 상황에 변수가 많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엔 몸 건강만 챙길 게 아니라 매일 타고 다니는 차량도 똑똑하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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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계절 바뀌고 본격적으로 이제 봄을 맞으면서 네, 자동차 점검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관리하는 만큼 오래 타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동차 정비 기능사 황병훈 씨를 소개합니다. 그럼 뭐부터 점검을 하면 될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처음에는 타이어, 네. 그다음에 오일류가 있고요. 와이퍼, 배터리, 에어컨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는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전에서는. 그러니까 타이어 먼저 볼까요? 자동차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충전 말고 네네. 차를 내려놓고 핸들을 돌려놓고 봅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제조사든 다 있습니다. 뾰족뾰족하게 나와 네, 있네요. 이게 튀어나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에 1.6mm 남으면 교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저희가 1.6mm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손으로 만졌을 때 이쪽하고 조금 더 평평해진다. 그러면 이제 점검을 받으러 오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마모가 되면 빗기를 만지면 수막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미끄러지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겨울에 사용량이 많은 배터리 점검.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얘가 수명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네. 뭐 시동이 늦게 걸린다거나 힘이 조금 없다거나 그러시면은 이런 저희 센터나 아니면 다른 데 방문하셔가지고 체크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동을 걸고 충전을 해주는 배터리.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을 자주 사용해서 배터리가 방전되기 쉽다는데요. 충전 상태 정기적으로 체크해주세요. 이번엔 엔진 오일 상태 점검해볼까요? 빼시면 지금 여기에 로우와 풀이 있습니다. 네. 로우로 떨어지면 당연히 오일 양이 없는 거고요. 중간에서나 약간 70% 80% 정도가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풀이 넘어가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적당선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일을 채워준 다음엔 엔진룸 안에 혹시 오일이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겨울철에 많이 사용한 구동액은 오염돼서 색이 진해졌다면 교환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뭐든 미리미리 점검하면 좋다고는 하지만 네네. 지금 봄이에요. 네. 에어컨 틀 시기는 아직 멀었는데요. 외부 공기를 막아주는 필터죠. 저희가 미세먼지를 막을 수 들어오지 않게끔 외부에. 교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냥 여기를 열어서요.
탈거하시면 바로 눈에 띕니다. 야, 여기 들었는지도 몰랐잖아. 네, 여기 안에 필터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닦아봐서 안 닦이면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6개월에 한 번 보통 교체하시고 봄에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빗길에 대비해서. 봄철 차량 관리, 타이어부터 오일까지 정비를 마친 후엔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차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미세먼지에 황사가 찾아오는 봄. 자동차 안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요즘에는 세차 동호회가 생길 정도로 셀프 세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차량 정비를 마친 똑주부도 셀프 세차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냥 세차그래 오늘 말끔하게 닦아준다. 자, 물총을 들고 시작해. 잠시만요. 안 돼요. 바로 물을 뿌리시면은 차에 안 좋아요. 세차 동호회 회원 이승열 씨를 소개합니다. 차량 세차 꿀팁 첫 번째. 세차장에 도착하면 차가운 물을 뿌리기 전에 우선 보닛을 열고 엔진 열부터 시킬 것. 철이기 때문에 뜨겁잖아요. 뜨거운 곳에 찬물을 뿌리게 되면은 철판이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찬물을 뿌리면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본넷을 열고 열이 식는 동안 실내 세차부터 시작하시죠. 해볼까요? 네. 실내 세차 꿀팁 나갑니다. 먼저 오염되기 쉬운 운전대는 손세정제를 마른 걸레에 묻혀서 닦아주세요. 마시다 남은 소주를 면봉에 묻혀서 손이 잘 닿지 않은 송풍구 틈새를 닦아주면 좋고요. 바닥 매트에 얼룩이나 오염된 곳이 많다면 붉은 소금을 뿌리고 골고루 문질러주세요. 진공청소기로 소금을 제거한 후 다시 깔아주면 끝! 물을 뿌리실 때는 천장부터 위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장, 앞유리, 그다음에 문, 그다음에 타이어, 이제 휠하우스 쪽을 뿌려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타이어 쪽에 흙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부터 뿌리게 되면은 이제 흙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세차장의 물은 높은 압력으로 분사되죠. 오염물질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자동차 지붕부터 시작해서 타이어에 마지막으로 물을 뿌려줍니다. 야, 이것도 뭐예요? 이게 유막 제거를 하는 겁니다. 유막 제거는 비가 왔을 때 앞에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에 낀 기름 성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세차에 거품만 했네.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이제 와이퍼질 했을 때 좀 뿌드득 소리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유막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세차 꿀팁 하나 더, 유막 제거. 깨끗한 시야를 위해 자동차 유리 전용 산화세륨으로 닦아주면 된다는데요. 유막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는 좀 뻑뻑하다 느낄 정도로 물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기 때문에 빠르게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비누 거품을 손에 묻혀서 닦는 대신 요즘엔 폼건이 인기. 폼건을 뿌린 다음에 바로 물로 이렇게 씻어내시지 마시고 폼건으로 이제 때를 불린다고 생각하시고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뒤에 더러운 곳을 이제 미트라던가 아니면은 저쪽 옆에 소루로 이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은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세차가 될 겁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네요. 거품을 뿌리고 때를 불렸다면 미트라고 불리는 세차용 장갑으로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힘을 줘서 빡빡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여기도 위부터. 네, 이렇게 위부터 아래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물을 뿌릴 때는 언제나 지붕부터 유리창, 차 몸통, 타이어 순서대로 거품이 씻겨나가는 걸 보니까 속이 더 시원하네요.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말려볼까요? 아우, 목욕하고 나니까 이렇게 깨어나는 안 돼요. 이렇게 막 닦으시면은 차에 기스랑 흠집이 많이 나요. 아유, 모르는 소리.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요. 진짜라니까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기스 이렇게 많이 났잖아요. 물기를 닦을 때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닦냐면은 여기 위에 유리 부분 쪽에 이렇게 타올을 올려서서 타올이 물기를 흠뻑 이렇게 젖을 정도로 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물기를 닦을 때도 중요한 건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 가능한 한 큰 수건을 마련하는 게 좋다는데요. 수건을 넓게 펴서 물기를 묻힌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그래야 차체의 도장 부분에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만 해도 반짝반짝 빛이 나죠?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광택제 바르고 마른 천은으로 닦아주세요. 어우, 세차고 나니까 속이 더 시원하네요. 세차가 어려운 줄 아시는데 말씀드렸던 손세차 순서만 좀 기억하셔 하면은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결 더 가벼워져서 날아가겠는데요? 안전 운행과 청결을 위한 봄철 차량 관리. 추운 겨울을 지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꼭 잊지 말고 점검하자고요. 꼼꼼한 정비로 안전하게, 깔끔한 세차로 쾌적하고 청결하게 출발! 네, 잘 봤습니다.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네. 세차도 남이 해주는 세차가 오. 제일 좋긴 한데 내 차를 아끼는 만큼 내가 세차를 한다면 차를 구석구석 볼 수가 있어서 네. 점검상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와, 그 오랜 세월 제가 운전하고 뭐 세차도 해봤지만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간단한 건 소주는 남으면 버리지 마세요. 소금도 좀 가지고 다니시고 포인트가 기다려. 이거 급하게 할 게 아니에요. 기다려가 오늘 포인트네요. 네. 제대로 지켜보셨어요. 일단은 찬물 들고 샤워부터 할 게 아니라 엔진 룸을 좀 식히기 위해서 실내 세차를 먼저 한다든지 보닛을 열어서 엔진을 좀 식혀주는 과정. 참 흘리는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목욕탕 가서도 탕에 앉아서 한참 있어요. 네. 그것처럼 거품 뿌리고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불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역시 기다리셔야죠. 마지막으로 닦아낼 때도 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 수건이 물기를 머금을 정도로 이렇게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눌러서 닦아내는 거. 역시 좀 기다려야겠네요. 네. 보통 동호회 회원들은 한 3시간 정도씩 이렇게 우와.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네. 이렇게 기본적인 점검 사항을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또 그중에서 타이어 점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급격하게 기온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이 도로 환경도 많이 변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는 타이어 체크 잊지 마셔야 돼요. 마모 네. 상태, 또 공기압 체크 꼭 필수 항목입니다. 이게 말이죠. 안전을 책임지는 건 물론이고 연비 소모도 좌우한다고 네. 하거든요. 네네. 사소하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해보시면 어때요? 네. 야, 여기 저 똑주부 똑소리 나는 궁금한 거 네. 이슈였는데 내가 타는 차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점검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봄철 차량 관리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핸드폰 드시고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네, 있습니다. 많이 퀴즈도 풀고 참여해주시고. 상식도 아, 그 상식. 너무 쑥쑥 좋아. 쌓게 네네. 되잖아요. 쑥쑥 네. 올라갑니다. 자, 아침에 퀴즈 오늘은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자, 앞서 이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타이어 교체 시기를 놓치면 이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비가 와서 물이 고인 노면 위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막이 생겨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스펀지 현상, 2번 수막 현상, 3번 블랙 아이스. 네, 언제나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네. 네, 막이, 노면 사이에 막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네. 1번, 2번, 3번 보시면서 뭔가 막이 생기는 현상. 막인데 물막이니까. 네, 딱 답이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눈에 보이나요? 네. 자,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 뭐라고 할까요? 스펀지 현상, 수막 현상, 블랙 아이스 세 가지 보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궁금하네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수막 현상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아서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마모가 진행된 타이어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가능한 한 홈이 깊고 홈의 면적이 넓은 타이어를 사용하고요. 교체 주기를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다양한 차량 관리법 네.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럼요. 봄맞이 차량 관리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억하셨으면 실행을 하시는 네. 여러분 되시면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될 텐데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 눈에 띄게 이 꽃들이 보여요.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주로 서식하는 나무로 이른 봄이 되면 잎보다 먼저 피는 황색빛이 아름다워서 관상수로 많이 재배되고 있죠. 열매는 약용으로 사용을 한다는데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1번 벚나무, 2번 배롱나무, 3번 산수유나무. 힌트. 요 세 가지 나무 중에 네. 열매로 차를 오.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 열매로 벚차 드셔보셨어요? 버차. 배롱차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또 산수유는 조금 익숙한 그러게. 느낌이 있네요. 물론 버치 열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산수유 나무였습니다. 칡칡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소교목이래요. 3월과 4월 사이에 잎보다 먼저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요. 우산 모양과 꽃 차례로 작은 꽃들이 뭉쳐서 조밀하게 달립니다. 또 8월에 맺는 붉은 열매는 코르닌과 비타민 등 영양분이 풍부해서 약용으로도 사용된다네요. 이 노란색 산수유꽃은 노란색이거든요. 네. 노란색 꽃이 물결치면서 정말 아름다운데 이제 이 지역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직접 볼 수는 없는데 우리 주변에 봄꽃들은 많이 펴 있어요. 소소한 행복 그냥 꽃들 보면서 좀 즐기시는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만나봤고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1km는 1000m, 1m는 100cm, 1cm는 10mm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를 나타내는 단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많이 접하지 않았던 네. 용어죠. 나노미터. 잘 모를 때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생각. 네, 긍정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오, 아주 직접적인 힌트가 될 것 제 같습니다. 얼굴같이. 네. 네. 아, 내 말을 믿어야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하네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빛의 파장같이 짧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나노미터, 10억분의 1m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머리카락의 1만분의 1 초미세 단위를 나타낸다고요. 고대 그리스에서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네. 카이스트 신소재 공학과에서는 20번을 세탁해도 사용이 가능한 나노 섬유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사라지는 네. 정전식 섬유 필터와는 달리 여러 번 세탁을 해도 또 구겨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데요. 여러모로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네. 자, 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네 번째 문제 만나볼 텐데 이번에 힌트 안 드리는 문제 드릴 거예요. 아. 잘 들어보시고 힌트는 제 얼굴에서 나오니까. 예.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문제만큼이나 그 힌트 어떤 게 나올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뜻하는 말 무엇일까요? 1번 스트리밍, 2번 매크로, 3번 인코딩. 어려우시죠? 네. 네. 보기 저도 주세요. 어려워요. 힌트. 스트리밍, 메트로, 인코딩 네. 또 잘 모르는 단어인데 힌트를 힌트가 네 오. 이게 뭐 더 이상 해야 되나요? 일전 우수? 네. 뭔가요? 네. 예전에 코미디가 생각나네요. 자, 이렇게 몸으로 힌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1번 스트리밍, 2번 매크로, 3번 인코딩까지. 아, 너무 어렵다. 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선택 궁금하네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 1번 스트리밍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영상이나 음향,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해주는 기법입니다. 전송되는 데이터가 마치 물이 흐르듯 처리된다고 해서 스트리밍이라고 불리고요.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공연들 취소되고 네. 또 이 미술관, 전시관들도 휴관을 해서 네. 문화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최근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미술관 내의 작품들 그리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네.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버추어 투어가 오. 제공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 기쁜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뭐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온라인 투어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40분간 또 온라인 콘서트를 연다고 하니까 네. 이럴 때 좀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좋다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립니다. 자, 5번째 문제를 또 전해드려야 될 텐데 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퀴즈입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다음 중 귀 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의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구렛나루, 2번 구레나룻. 네, 보통 이런 수염을 가지신 분들은 인상이 왠지 좀 강하고 좀 남성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도 조금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구레나룻보다는 구레나룻 뭔가 이런 아웃! 강력한 예, 아웃! 발음이 정답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아니 되네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면서 아웃이 나와요. 네. 아, 그런가요? 예. 뭐 저는 뭐 일관성이 없어요. 네. 자, 요것도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씁니다만 오늘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구레나룻이 맞습니다. 귀 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의 표준어인데요. 소나 말의 머리와 목에서 곱비에 걸쳐 얽어내는 줄을 뜻하는 구레와 또 수염을 뜻하는 나룻이 합쳐져서 유래됐고요. 구렛나루, 구렛나루는 비표준어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 네.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엔 퀴즈까지 함께해주신 이수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련눌황 지부집주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네. 예, 예전에 서당에서 울려 퍼졌던 이 천자문이 오.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네. 2020년에도 훈장님은 존재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김봉곤 훈장님이잖아요. 네네네. 방송에서도 많이 뵙고 또 가족분들도 함께 많이 나오셔서 그렇죠.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위트도 있으시고 네. 그 특유의 뚝심으로 우리 것을 잘 지켜나가려는 모습이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현재 김봉곤 훈장님이 가족들과 터를 잡고 오. 사는 곳 지리산에 계실 것이다 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충청도로 오셨어요. 오. 지금 이 정말 충청도의 자연과 더불어서 충북 진천에서 우리 한국의 예의범절 아. 그리고 한국의 소리를 많이 전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래간만에 훈장님 댁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21세기에 19세기를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심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라 힘들진 않았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훈장 아버지와 판소리를 공부하는 국악자매의 훈훈한 가족 이야기 함께 하시죠. 예로부터 진천의 곡창지대로 잘 알려진 문백면 평산리. 마을 깊숙이 들어가면 멋들어진 한옥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훈장님네 가족이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악을 사랑하는 청학동 국악자매 중학교 2학년 김도현, 5학년 김다현입니다. 3년이 벽해를 웬 말이냐 어내 멀리 나가 연꽃 주명저는 제 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셋째 딸은 중학교에서 판소리 전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 딸도 선생님께 다니면서 열심히 판소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빼어난 명당을 얻기 위해 4년 동안 전국을 찾아다녔다는 김봉곤 훈장. 이 평사마을에 자리를 잡고 자연을 닮은 한옥을 짓고 산 지 올해로 8년째라고 합니다. 이 전통 서원이나 어떤 그 우리나라 향교
뭐 예전에 성균관도 이런 구조로 주로 많이 짓고 2층 건물이 이제 주인 되는 건물이죠. 좌측에는 명덕제라고 그러고 이제 이쪽에 서재, 이제 앞에는 그 시설루가 있는 누각 있고 제가 설계를 하고 직영으로 지었습니다. 지리산 청학동에서 태어나 서당 교육을 받고 자랐던 김봉곤 훈장. 인생의 반을 돌고 돌아온 그는 자신의 서당에서 한국의 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넉넉한 자연 속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키워주고 싶다는데요. 진천의 상산팔경에 속하는 이곳 평사마을을 그래서 더 아낀다는군요. 자연 환경이 이쪽은 조용하니 잘 살아 있어서 뭐라 그럴까, 애들이 그 자연에 뭔가 호연지기를 기르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 체험이라든지 자연 학습을 하는 그런 용이한 공간이라서 아무래도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고요하던 한옥에 훈장님의 북장단과 딸들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가족들의 판소리 한마당. 하루 이틀 벌여온 판이 아닌 듯하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못 이룬 꿈을 이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시켜볼 생각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켜봤더니 막내하고 여기 셋째는 해보니까 조금씩 소질이 보여요. 그래서 3살, 4살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얘네들 꿈도 국악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왕 꾸는 꿈이면 제대로 밀어주고 싶다는 김봉곤 훈장. 다양한 무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가족 콘서트를 열고 있답니다. 제 딸내미들하고 제가 공연 움직이면 제 아내도 움직이게 되고 또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큰 딸은 무대 뭐 미술도 직접 해주고 디자인도 해주고 아들내미는 와서 뭐 랩도 한번 해주고 뭐 이렇게 좀 조명도 좀 하는데 좀 봐주고 이렇게 가족들이 하니까는 훨씬 뭐라 그럴까 손발도 잘 맞고 또 성취감이 크고요. 가족 콘서트를 하면은 가족이랑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뜻깊은 것 같고 연습을 하는 도중에는 힘든 점도 있는데 힘든 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 와줘서 박수도 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확실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뜻깊은 것 같아요. 매일 보는 하늘과 땅이지만 아이들은 그 익숙한 자연을 놀이터 삼아 생각도 깊어지고 잘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와, 왜 자꾸 자른 거예요? 진짜 크다. 저희가 연을 저쪽 연못 이쪽에 지금 물을 빼놨거든요. 이거 팔라고 우리 팔 수 있고 이쪽으로 쭉 저쪽에까지 다 연이에요. 그래서 이 연들 가끔 뭐 체험도 하고 약초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면 이제 가끔씩 애들 체험하죠. 약초 체험. 훈장님의 아날로그식 교육법은 오늘도 딸들에게 풍성한 기억을 선사해 주는데요. 소리부터 맛있지? 어때? 쓴맛 나. 소리가 막 부서지는 소리. 시골 생활하고 일을 좀 하면 다른 데 가서도 일을 잘해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을 많이 하면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잖아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 참 예쁘네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훈장님과 딸들. 또 한바탕 흥을 끌어올립니다. 올봄 새롭게 선보일 신곡을 연습 중이라는 청학동 국악자매. 훈장님도 기대가 큰 눈치입니다. 일명 국악 트롯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하기 전에 이제 연습 지금 매일 이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하고 속마음 표현 잘 안 하는 호랑이 훈장님이지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여느 아버지 모습과 다를 게 없는데요. 딸들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답니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훈장님이시다 보니까 예절을 잘 지키는 좋은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전통 국악을 널리 알리는 국악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청학동 국악자매 많이 사랑해주세요. 조금은 특별한 교육법으로 아이들의 도전을 밀어주는 훈장님. 그리고 국악 트로트 장르로 내일이 기대되는 청학동 국악자매. 훈장님네 가족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네, 위로 언니 오빠가 있고 네. 예, 이 국악자매가 셋째 넷째라고 그러는데 네. 아유 어쩜 이렇게 저 얘기도 똑 부러지게 잘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소리가 뭔가 좀 이렇게 깊이가 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봉곤 훈장과 청학동 국악자매라는 이름으로 뭐 네. 활동도 많이 하시고 콘서트도 하고 네. 앨범도 내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새 앨범도 나온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 국악과 트로트가 접목이 돼서 네. 더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 또 발표가 났죠. 네.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졌는데 예전 이맘때면 새 학기다, 뭐 또 뭐 새 학년이다, 새 출발이다 해서 막 들뜨고 설레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스쿨존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늘만 안전히 뭐 무사귀환하게 네. 이렇게 많이들 바랬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특히 이맘때쯤이면 차 조심해라라는 말을 입에 네. 달고 사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초대석 시간에는요. 네. 자녀 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의 김효선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이제 시기 얘기를 했잖아요. 막 들뜨고 설레고 네. 봄이고 스쿨존은 항상 위험에 있겠지만 처해 있겠지만 요맘때가 더 사고가 좀 많이 난다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앞설 텐데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죠. 네.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요. 네.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요. 네네. 실제로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어린이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점점 증가를 해서 5월까지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 방학이 끝나고 그 개학 및 입학하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이 등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시간대로 보시면 학교 일과 시간이 끝나는 14시부터 18시 스쿨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3.2%인 742건이 이 학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도 4월 정도 되면, 네. 4월 초가 되면 개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 오후 시간대에는 그렇죠.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네. 필요하고요. 스쿨존을 통과하시는 운전자분들도 이 시기만큼은 조심해서 각별히 조심해서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쿨존 사고하면 가장 큰 원인이 과속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최근 3년간 법규 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바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네.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의 41%가 바로 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죠. 안전운전 불이행이란 네.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뭐 예를 들면 전방주시, 태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결국 아이들은 이 스쿨존 내에서도 그리고 횡단보도 내에서도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했고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3년간 927명의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전 지역의 자료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자료도 살펴보면요. 최근 3년 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속도 부수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운전자가 서둘러 가려는 마음에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사망할 가능성이라고 하죠. 치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이들을 지켜줄 어른들의 책임이 네.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그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기보다는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했던 민식이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고가 그 한 운전자의 잘못으로도 볼 수 있지만 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회의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한 번 더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이 좋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스쿨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뜻 보니까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시 정지하시나요? 네. 방금 보셨던 네네. 방금 보셨던 민식이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 그 횡단보도, 그러니까 학교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로 아쉬웠고요.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아쉬웠던 것은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었습니다. 맞은편 차량들을 보시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 횡단보도 안까지 진입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네.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차량 사이에 있던 아이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그 맞은편에 있던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켰다면 시야 확보가 돼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네네. 사고 차량 역시 그곳이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주의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했던 운전자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네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에는요. 그곳을 갑자기 뛰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서행하면서 죄송합니다. 방어 운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그곳을 지나는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어렵다면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결국은 운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 주정차와 과속 두 가지만 좀 지켜내도 네.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거만 지켜내면 네. 이제 이 많이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죠. 그렇게 진통을 앓았던 민식이법이 25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지만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민식이법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쿨존 내,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신호기둥에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두 번째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렇게 네네. 두 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네. 위반하고 그리고 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네. 어린이에게 업무상 과실 또는 치사상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의 치사상죄를 범할 네. 때에는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가중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얼마나 강조를 하고 싶으시면 우리 교수님이 그러니까요. 그냥 용어들을 딱딱 쓰시면서 그냥 지금 짚어주고 계신데 네. 이 민식이법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법이고 네. 이제 잘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가중처벌에 관련돼서는 네. 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네.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제 운전자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운전자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데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목적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은요, 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의 목적이 처벌이나 단속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실 안전시설을 확대하는 것, 단속을 강화하는 것, 처벌하는 것, 이것들은요, 목적이 아니라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자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들이죠. 네. 수단과 목적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민식이 사고를 통해서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운전자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네. 좀 앞으로 스쿨존 내에서만큼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해서 조금 전에 교수님 눈빛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도 그 안전수칙을 잘 숙지를 해서 잘 스스로도, 지켜주는 예.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안전수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운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 보행 원칙, 보행 규칙을 조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단 아이들의 특성이요. 몰입성, 충동성, 잠시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서다, 보다, 걷다의 안전원칙 3원칙은요. 서다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땐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가끔 보시면 아이들이 그 경계석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보다, 초록불이 들어오면 좌우를 살핍니다. 아이들 핸드폰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조금 피해 주셔야 돼요. 네. 말려주셔야 되고. 걷다, 횡단보도를 걷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전보행 원칙 3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의 특성 중 하나가요. 그 충동성, 몰입성, 자기중심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저쪽에서 엄마가 불러요. 그러면 엄마를 보고 그대로 뛰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공놀이를 하다 보면 공이 도로 위로 굴러가게 되면 저 공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또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이 넉비공이라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네, 도로 위로 뛰어들게 되죠. 또 통학버스라고 해가지고요.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서 또 무조건 뛰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의 그냥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실습해 보셔야 되고요. 네. 체화해 보셔야 됩니다. 안전한 어린이들의 보행 습관 역시 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맞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더 강조하고 더 강요해도 네. 예, 충분한데요. 끝으로 민식이법이 잘 지켜지고 또 스쿨존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게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스쿨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쿨존의 안전시설이 확대되고요.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강화돼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안전교육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쿨존 내 안전시설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처벌 및 단속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선택권은 운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과 안전하게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온다면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꼭 선택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충남지부 김효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이 5.4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의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차차 솟아내고 있지만 낮 동안에도 방우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유입된 미세먼지 때문에 오전까지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이지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19도, 아산 18도, 대전 19도까지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반짝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날씨 속에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사연들이 있으시면 저희와 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네. 유행을 선도한다, 나의 봄 패션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0587번님, 면 소재로 만들어진 카키색 원피스에 살짝 수놓은 꽃이 봄을 연상하게 하죠. 자칫 어두울 것 같아 화사한 스카프로 센서를 더하고 봄빛 가려주며 멋까지 주는 모자까지 오. 봄나들이 나가길 고대합니다. 네. 아, 패셔니스트네요. 네. 야, 저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센스 네. 만점이십니다. 그러게요.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3042번님, 핑크핑크한 옷은 어떤가요? 엄마와 커플인 핑크 원피스도 요즘은 집에서만 입고 있네요. 코로나야, 물렀거라. 우리 가족 놀러 좀 가게. 아, 네. 우리 아이들은 좀 크는 것 때문에 좀 크게 사잖아요, 네. 옷을. 근데 왠지 오, 잘 어울려요, 네, 큰데. 롱원피스 예쁘네요. 그러게요. 네. 저러면서 숏이 되면 키가 많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참 이쁘네요. 아, 7813번님, 달력을 보면 3월. 봄은 왔는데 아직 마음은 겨울이어서 겨울 패딩도 입고 다녔네요. 그래도 옷가게를 기웃거리면 봄옷이 가득해서 마음까지 괜히 설레더라고요. 네. 자극을 받아 오늘 아침 옷장을 열어보았답니다 네. 하셨는데 아직은 꽃샘추위 남아있어서 예, 겨울옷 다 집어넣지 마시고 그래도 봄옷 꺼내면서 네. 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옷 많으시네. 네. 6120번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트렌치 코트에 샤방샤방한 꽃무늬 스커트를 꺼내 입고 봄나들이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코로나야 빨리 가거라. 어머. 지금 비춰지는 대로 옷을 입고 나가시면 야 정말 봄처녀. 그러니까요. 와. 야 이게 옷이 또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네. 야, 참 이쁜 옷들 잘 올려주셨네요. 3727번님 대학 새내기가 된 딸내미 옷장 공개합니다. 오 딸 옷장을 허락을 맡았나요? 네. 고등학교 내내 교복만 입느라 사복은 편한 것만 입었는데 이젠 샤랄라 하고 여성여성한 옷들로 준비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청자켓도 살짝 보이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유행 네. 따라가는군요. 색상도 올해 유행한다는 색상 따라가는 네, 것 같고. 셔벗 컬러. 예, 저 따님 이맘때 옷 한 벌 사주시죠. 그럼 좋아할 거예요. 네, 0426번님,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니까 스카프로 멋을 내볼까 합니다. 알록달록한 스카프 중에 어떤 걸 코디할까 고민하는 즐거움도 있네요. 화사한 봄에 예쁜 색으로 패션 센스를 더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흔히 유행 말로 스카프 부자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몇 가지예요. 색상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같은 옷을 입어도 저 스카프 하나만 바꿔주면 되게 옷이 많아 보이는 느낌. 그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0416번님 하나만 빌려주세요. 2411번님 이번에 우리 아기 봄옷 많이 샀어요. 청자켓, 트렌치코트, 가방 등.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트렌치코트에 상어 가방 메고 산책 갔다 올까 해요. 네. 야, 옷 부자네요. 저 거의 뭐 정장이고 봄 남자, 가을 남자 다 됐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도 많은 사진을 받아봤는데요. 사진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네. 선물 보내드립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코로나19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영상 내일 것도 예고해야 되겠죠, 네. 우리? 네. 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이번 주는 충남 공주로 떠나봅니다.
수백여 종의 식물과 함께하는 농장에서 봄나들이를 즐기고 향긋한 꽃 비빔밥도 맛보고요. 또 금학생태공원에서 행복 충전하고 왔다죠. 꽃피는 봄이 오는 공주 이야기 내일 함께합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관심을 못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산불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맘때는 산불 강조해도 더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건조주의보가 불면서 산불 더욱더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함께 조심해서 뭐든지 대비하고 예방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셨던 아침이 좋다. 저희는 내일 8시 30분에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